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술경영인사이트의 변희정입니다. 핫하다 핫해. 오늘은 안산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모셔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공간 백도씨의 안용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연극 분야에 특화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고, 이런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관객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연극 작업,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교육 연극에서는 어플라이드 시어터, 시민 연극, 응용 연극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인을 예술교육 실천가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본인은 예술교육 실천가라는 네이밍에 어떤 그 책임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에 아이텍5라는 이제 국제예술교육 실천가 대회가 열렸었고요. 제가 거기에 이제 워크숍 발제자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술가와 교육가, 그리고 예술가로서 그 본인만의 이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실천할 때 본인을 예술교육 실천가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걸로 이제 처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예술교육 실천가로서 예술가이면서 또 교육자로서 이 이중 정체성을 다 같이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예술교육을 한다라는 지점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에서 그 예술공간 백도씨를 또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술공간 백도씨라는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고, 네.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술공간 백도씨는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씨라는 그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씨는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거점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씨는 완벽함보다 서로의 부족한 1도씨를 채워 어른다운 어른이 되고 싶은 청소년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씨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 공간이 1도씨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1도씨와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씨가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99도씨와 1도씨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자기 표현이나 이런 예술적인 활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예술공간 백도씨라는 공간을 이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공간, 또 여기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져 오거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는 분들도 계속 계시겠네요? 네네네. 실제로 제가 처음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시에서 만났던 학생이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거기서 청년 선생님이 돼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마을을 같이 꾸려나가는 마을 주민분들도 그 공간을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99 더하기 1, 100 완성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계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연극 교육을 비롯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들도 많았을 것 같고, 에피소드들도 되게 다채로웠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하나의 이제 뜨거웠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국내 사례는 아니고 이제 해외 베트남에서 문화예술교육 ODA 그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베트남의 다낭이나 호치민 같은 그런 관광지가 아니고 정말 무엉꾸엉 사파, 라오카이 이런 좀 약간 관광객은 가지 않는 그런 이제 소수민족 학생들과 소수민족 학생들 가르치는 이제 교수자, 선생님들이 이제 만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2주 동안 이제 그곳에 체류하면서 학생들과 그 교수자들을 만나는 과정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들과 만났을 때 가장 큰 빛을 발하는구나를 발견했던 순간이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 당시의 기억이 제게는 가장 뜨거웠던 경험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불씨가 지금껏 이어져서 이렇게 열정 넘치는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동안 해오신 뭐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나 사업명, 그리고 이제 연구해오신 것들을 쭉 보니까 몸의 탐구, 그리고 자기 탐색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라고 좀 보여졌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중점을 두고서 이렇게 활동을 해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네. 사실 아이들이랑 이제 교육연구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은 아이들이 막 신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결국 몸을 움직이고 몸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부 시절에 무대에 올라간 당일날 무대에서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치 12주라는 이제 큰 사고였고, 그래서 휠체어를 이제 타면서 병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이 몸이라는 게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소마틱의 개념을 그때 당시에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의 이러한 상호작용과 연결.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탐색했고, 결국 제가 아이들이랑 만나는 혹은 그 참여자들과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 몸이라는 거에 대한 이슈, 그리고 몸을 어떻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과도 연결을 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의미를 찾고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창의적 움직임을 적용한 드라마 활동,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으로 풀어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주제가 저에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 다쳐서 한 1년 정도 학교를 못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몸과 마음이 정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저도 경험자로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너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잘 건드려줄 수 있는 예술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주제를 다루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연극교육의 장점이고 효과일 수 있겠지만, 안 선생님이 생각하는 연극이 가진 어떤 힘,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일지, 교육연극만의 차별성, 다른 예술교육과 다른 그런 특이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극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연습이고 리허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혹은 교육 연극이라는 걸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을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야기들을 편안한 상태에서 끄집어내고 그로 인해서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가능한 분야가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놓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연극이나 혹은 교육 연극이라는 활동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삶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상기시켜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 연극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런 예술교육 현장에 이제 몸을 담기 전에 학부 시절에 정말 우연한 계기로 만났던 책이 있었어요. 젊은 예술가들에게라는 책인데, 그 책 안에 젊은 예술가가 정말 명망 있고 유명하다고 알려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본인의 당시 고민을 적은 편지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안에 담겨진 그 답변 내용 중에 하나의 질문이 저에게 심금을 울렸고 지금도 저의 뿌리가 되는 질문으로서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예술을 하던 상관이 없지만 가능하다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의 예술 행위를 영위했으면 좋겠다 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결과 중심의 예술보다 과정이 좀 중점되는, 과정 안에서 무언가들을 나누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의 예술 행위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에게 핵심 질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도 제가 품고 있는 하나의 질문을 꼽으란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술가 혹은 예술 교육가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술가가 어떤 자신의 창조적 성취를 최종 지향점으로 생각하고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로서 사회적 쓰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스스로
서로에게 질문하면서 음. 일을 해나가는 것이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고민들이 사회를 또 이렇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프로젝트나 예술 교육 이런 다양한 또 경험과 별개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실천가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지 그 두 가지의 정체성을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추면서 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연구를 하라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닐 텐데, 물론 실천만 하는 것도 버겁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롭죠. 근데 이제 종횡무진 독립군처럼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현장을 누비고 다니다가 내가 어떠한 쓰임을 현장에서만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나만의 좀 핵심 질문들이 조금씩 구체화 되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현장에서 특히나 저는 이제 지역이나 사회 그리고 사회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저의 프로그램에 혹은 작업에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연구자로서의 접근하는 관점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작업을 구성하거나 기획할 때 굉장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양적으로 뭔가를 많이 실천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밀도 있게 집중해서 내가 하나의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좀 깊게 가져가자, 그런 자세를 좀 의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제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미적인 영역과 그리고 문제를 약간 제기하는 온전한 의미의 예술교육 실천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저만의 좀 발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예술교육 실천가들이 현장에서의 멋진 활동도 좋지만 그 현장에서의 것들을 조금 더 의미 영역으로 가져와서 연구자로서의 어떤 모습도 보여주면 참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연구자와 실천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쉽지만은 않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실현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론 없는 실천 혹은 실천 없는 이론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공허하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입장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 과정을 계속 또 지속적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역할을 보면 예술 감독, 강사, 연구자, 기획자 다양한 포지셔닝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예술교육 실천가 안용세의 핵심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이나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만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주로 마주하고 있는 대상들,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청소년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성장해오는 그 과정에서 청소년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보살피지 못했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하고 지금 이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들은 무엇일지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많이 하고 싶어지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렇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는 당시에 돌아보지 못했던 저의 청소년기를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싶은 게 그래서 저의 핵심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핵심 정체성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는 이것 또한 복합적일 수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재미있고 즐겁게 아이들이랑 만났을 때 뭐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정말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명랑하게, 그럼에도 밝게 아이들과 최대한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저의 좀 목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누구보다 뜨겁게 열정 넘치게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가끔은 열정이 식거나 번아웃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혹은 이제 스스로의 온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어떤 팁들을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제가 번아웃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비행기표 끊고 캐나다로 떠났어요. 캐나다에 가서 번아웃이 이렇게 해결되고 해소되고 그리고 뭐 다시 열정이 뜨거워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여행도 너무 좋은 선택지였지만 좀 길게 갔거든요. 한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좀 길게 가서 거기서 만났던 예술가 혹은 예술 교육가들, 그리고 저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뭐 번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지친다 혹은 뭔가 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 싶을 때면은 마찬가지로 짧게라도 해외에 나가서 그런 국제 교류할 수 있는 컨퍼런스나 뭐 아니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나름 극심한 그런 번아웃이 왔을 때는 내려놓을 용기도 좀 내셨던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쉼으로만 그런 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좋은 전환점을 또 맞이하게 되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또 연극을 전공하고 교육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뭐 선배, 후배 이렇게 동료들이 있지만 좀 약간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함께 고민하자거든요. 같이 고민하자. 그래서 후배들 혹은 현장에서 만나게 될 동료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많이 뒀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 나에게 고민을 토로할 때 그 고민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결국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함께였을 때 또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였을 때 새로운 또 뭐 시너지가 나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언을 해주라는 말보단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저는 또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진짜 뜨겁고 열정 가득한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올해는 꿈의 극단이라는 사업 일환으로 28명의 청소년들과 사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아이들과 그리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교감을 이루어서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변희정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 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죠. 안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 같이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은 여기서 끝!